또다시 충격과 공포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현 평론가님. 예, 정말 소름 끼치는 이런 일이 전북 전주시에서 또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자세한 상황을 담은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깜깜한 밤인데 한 여성이 인적이 드문 산책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뒤에 한 남성도 보입니다. 이 여성을 따라가는데요. 점점 걸음이 빨라져서 여성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대로 여성을 뒤에서 덮칩니다. 세상에. 지금 보세요. 저 영상만 보고 있어도 순간 지금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지금 소스라치게 놀라는 상황이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3일 자정 무렵 전북 전주시의 한 천변 산책로였습니다. 40대 남성이 산책을 하던 30대 여성을 뒤에서 갑자기 덮쳐서 풀숲으로 끌고 왔는데요. 당시 남성, 여성의 목을 졸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상에. 이 풀숲으로 끌려가던 피해 여성,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났고 다행히도 피해 여성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장소는요, 평소에 인근 주민분들이 산책로로 사용하던 곳이라는 거예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불안하고 그 전에도 이런 숲을 진 곳들 많이 지나갈 때는 밤에 무서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명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해주시고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긴 했었어요. 다행히 당시의 피해 여성이 완강하게 저항해서 정말 위기는 모면했습니다만 장윤미 변호사님, 네. 저 몹쓸 짓을 한 인간은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도 붙잡혔는데요. 아하. 일단 경찰이 신고를 받은 이후에 이 남성의 행적을 추적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CCTV가 없는 공원의 등산로를 통해 도주를 했는데요. 사건 발생 14시간 만인 지난 23일 낮 2시쯤에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피의자는 사건 현장에서 2km 정도 가량 떨어진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범행 당시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하. 혹시 앞서 CCTV를 보면 저 인간이 풀숲에 숨어 있다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느낌도 들어요. 저 인간 보세요. 저 인간이 저 뒤에서부터 쫓아왔는지 아니면 저 풀숲에 정말 울창하게 있는 저 풀숲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박성배 변호사님 다행히 검거됐어요. 저 인간 왜 혹시 이 몹쓸 짓을 오래전부터 준비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체포된 피의자는 우발적 행동이었다, 제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서 혐의를 강제추행에서 강간미수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실외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풀숲으로 끌고 갔다. 합당한 다른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 한 성범죄로 추단되고 강제추행인지 강간미수인지가 쟁점인데 아마 보도될 수 없는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그 죄명이 갈릴 것 같습니다. 경찰이 죄명을 변경한 데에는 그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 보이고 실제로 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 본질적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고되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 강제추행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강한 유형력이 행사된 이상 본질적인 형량의 차이가 없이 모두 상당히 중한 죄가 선고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이 현장에 이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 그 산책로의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 사건 다행히 피해자가 완강하게 극렬하게 저항해서 정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보세요. 이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뭘 느껴요? 자, 산책로 길은 잘 닦였죠. 콘크리트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길은 잘 닦였어요. 근데 뭐가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 느끼세요. 보기에도. 주변에 가로등 태부적이에요. 그냥 길만 닦이면 뭐합니까? 온갖 사방에 풀숲이에요. 그렇다면 저 지자체 차지예요. 저곳에 주변을 밝게 해주는 가로등 시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비상벨 같은 거 장치 다 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길만 닦아놓으면 다 해요? 산책하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안심할 수 있는 남녀노소 모두 안심하고 밤이건 낮이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어주세요. 정말로 그 대책 나오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오늘 검찰에 송치됐는데 세상에 이런 모습 보였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저 최윤중이란 인간이 검찰로 압송될 때 경찰서부터 나올 때 그 초반의 모습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저 인간이 취재진들이 몰려있는 걸 보고 입모양 보셨어요? 그렇죠. 너무 충격적인 모습인데 지금 검찰로 송치될 당시에 이제 저 모습을 잡기 위해서 기자들이 쫙 앞에 있었던 거죠. 그거를 보고 마치 무슨 감탄을 하고 즐거워하듯이 우아하는 듯한 입모양이 잡혔거든요. 네. 그러면서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짓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잡혔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반성하는 빛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고 보통 저런 피의자들이 신상 공개가 됐다고 할지라도 한사코 자기 얼굴을 감추려고 하는 고개 푹 숙이고 뭐 이런 모습들 많이 그동안 보였잖아요. 네. 근데 최윤종은 자기 머그샷도 공개해도 된다 막 이러고 네. 이번에도 전혀 자기 얼굴 가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고개 똑바로 들고 이러면서 기자들 보고 우와 이러는 것 자체가 죄책감보다는 내가 이 일을 저질러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자기가 과시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이번에 기자가 또 물어봤을 때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 우발적이었다는 표현도 그렇게 우리가 구어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좀 알아보고 아하. 자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뭔가 좀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다 계획된 상태여서 우발적이라는 말도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인간이요. 우와. 입모양도 지금 기가 찰 일이지만요.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태도 보셨어요? 마치 이걸 그냥 기자회견에 문답하듯이 우발적이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겠구만. 인간이 이게 지금 할 짓이에요. 지금 박성애 변호사님 이게 지금 아직도 자기가 한 짓 지금 심각성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앞으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사안은 강간살인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으로 불거진 사건이죠. 사실 최윤정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도 항변했습니다만 강간살인에서 강간이 기수인가 미수인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살인에 이르렀다면 강간살인죄는 성립하는 상황이다 보니 쟁점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그렇지만 최윤정의 구체적인 행위 양태나 사인에 비춰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살인이 인정된다면 강간살인은 우리 살인 양형 기준상 사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유기징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감형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획적 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잔혹한 범행 수법이 추정되는 상황이라 적어도 무기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만한 사안, 상당히 중한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족들은 천불이 나는데 취재진을 보고 우와 감탄사를 내뱉어요. 앞으로 저 최윤종 인간의 재판 과정도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